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번에 58의 한능검 기본 잘 보셨나요? 자, 문제풀이 1번부터 50번까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파트는 이번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부터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여기 보시면요.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생겼대요. 지배자가 생겼다라는 거는 계급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청동방울 나왔어요. 당연히 청동계겠죠. 거기다 반달돌칼까지 나왔기 때문에 청동계구나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것은 철기로 볼 수 있죠. 지증왕, 우경. 자,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요게 정답이 되겠죠. 가락바퀴는 어때요? 신석기 때, 그리고 주로 동굴이나 막집, 구석기 때.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군장으로 uk군 삼로 등이 있습니다. 제가 동해와 옥저는 왕이 없다. 그래서 왕이 읍삼으로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읍군과 삼로, 이런 식으로 읍군 삼로, 왕이 읍삼. 역시 옥조 아니면 동해인데 민면의제라고 힌트를 두 번째 줬어요. 자, 그러면은 옥저죠. 자,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 나왔기 때문에 옥저구나.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문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수대첩이 어느 왕인지 그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곳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살수대첩, 을지문덕, 살수대첩은 참고로 영양왕 때입니다. 그래서 영양왕 때고 이게 612년으로 7세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평양천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장수왕이죠. 그리고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내무랑을 구원하도록 하였다.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삼국시대는 왕 순서를 앞글자 따서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고, 미고, 소광장 이런 식으로 소광장, 광장,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 다음에 나중에 영영왕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 가, 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 가, 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요. 부여나성이라고 합니다. 부여면은 백제겠구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일부러 계획적으로 옮긴 왕이에요. 쫓겨간 것이 아니라 사비천도한 왕, 성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성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침류왕 설명이고요. 고흥에게 역사서 서기 근초고왕, 근초고왕. 고자를 먼저 써버렸네. 근초고왕. 자, 그 다음에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역을 회복했지만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했던 성왕. 요게 정답이겠죠. 대야성을 비롯한 신라의 40여 개 성을 빼앗은 건 우리가 삼천궁녀, 의자왕과 삼천궁녀로 좀 억울함이 좀 있는 의자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나라의 왕성인 경주월성입니다. 경주하면은 당연히 신라겠죠. 자, 그래서 신라하면 역시 골품제 1번이 되겠고요. 오도양계는 고려, 빈민구제 진대법도 고려, 그리고 정사함은 백제, 정사함회의.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기는 김해. 여러분, 우리가 가야가 나오면요. 고령이 나오면 대가야, 김해는 금관가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 그리고 뭐 철제 판가법 유명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관가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금관가야는 우수한 철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철제 갑옷 같은 것들, 철기를 이런 낭랑이나 외에 수출을 한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정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각지로 열렸다. 이건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 이거 지증왕 때죠. 신라. 그 다음에 활구, 은병, 요거 고려 때, 숙종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려. 자, 그 다음에 낭랑과 외 사이의 중개무역, 요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은 신라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당과 마지막에 이제 나당 전쟁하는 부분이잖아요. 신라가 당에 맞서서 두 개의 전투, 요거 매기 전투로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 자, 그럼 여기 기벌포 전투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 때, 그리고 진주당 전투는 진주혈전, 뭐 진주전투, 뭐 이거 임진왜란 때, 처인성 전투는 몽골의 침입 때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고요. 자, 8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중대성에서 일본으로 보낸 외교 문서래요. 자,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문서에 기록된 사절단에 고구려 왕족인 고씨, 이 고씨 나오면은 발해겠네요. 그쵸? 자, 고구려를 계승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중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 국가는 발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발해, 대조영이 동무산에서 건국하였다. 1번이 되겠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전개된 것은 신라 때, 신라 하대 흥덕왕 때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부여에 관련된 설명이고 지방 세력 견제 기인제도 고려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무덤은 신라 31대 왕인 가의 능으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 폐지. 이거 너무 중요한 왕이라고 했어요.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뭐 국학 설치, 구주 오소경, 구서당 10정 완성, 국학 설립 1번이 되겠고요. 대가야 정복은 신라의 진흥왕에 해당이 됩니다. 독서 삼품가는 원성왕에 해당이 되고요. 김원창의 왕은 헌덕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요. 영주에 있대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유명한데요. 영주에 있다. 아미타불이 그 안에 내부에 있다. 배을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 그래서 정답은 부석사, 무량수전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 2, 3번은 어때요? 2층, 3층, 5층 이런 식으로 다층이죠. 이런 식의 다층 건물은 모두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 보더라도 층수가 하나인 이것이 고려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으로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건 조금 3점짜리 문제로 다소 까다로웠던 문제인데요. 가에 보시면 견훤이 완산주를 근거지로 후백제를 세웠대요. 후백제 세웠으면 이 중간에는 이제 후고구려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경순왕이 항복했대요. 요거 지금 신라가 항복을 한 거잖아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 공, 고, 신, 일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항복, 1, 2천 전투 이런 순서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들어갈 것은 뭐 공산전투 아니면 고창전투 들어갈 거예요. 역시 여기 고창전투 나왔죠. 자, 영기소문 천리장성 쌓은 건 안시성 전투 전이고요. 최영희 요동정벌 추진한 것도 고려 말, 이순신, 명량, 뭐 임진왜란.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요 공고신일, 공산전투, 고창전투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앞글자 따서 공고신일, 신라항복, 1, 2천 전투 요 순서, 후삼국 통일 순서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12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 시험을 시작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과거 시험 시작한 왕 고려 광종입니다. 광종은 억울한 노비를 풀어주는 노비 안건법도 실시했었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죠. 훈유 10조는 태조 왕건,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것은 이제 최씨 무신 정권에서 최후 시기, 왕으로는 고종 시기고요. 고려 때 기철 등 친원파를 숙청한 것은 국민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려 경종 때 시행이 됐대요. 관직에 대한 대가 월급으로 받은 건데요. 전지와 시지를 줬다. 전지는 밭을 준 거고 시지는 땔감이 나오는 임야를 준 건데 전시 앞글자를 따서 전시과라고 합니다. 고려의 토지제도였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 요거 지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자, 그래서 여기 봐 국호를 대위국으로 연호를 1000개로 묘청 서경천도 운동 이자겸의 난
묘청서경 천도운동, 무신정변 요 순서로 일어났다고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정변 전입니다. 자, 그래서 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영통사 대각국사비래요. 그런데 고려에 문종의 넷째 아들로 승려가 된 왕의 그 왕자죠. 왕자가 승려가 됐고 천태종을 개청했대요. 의천 천태종 이렇게 외워주셔야죠. 그래서 의천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역사상 우리나라 중국 사이에 있었던 교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라고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과의 교류. 장보고는 산동반도에 법화원 세운 거 맞고요. 이재현이 망건당 같은 경우에는 요거 여기 원의 망건당 어쨌든 중국이잖아요. 맞고 조선시대 박지원은 연행사 열하일기 맞고요. 그 다음에 개항기 민영이 보빙사는 어디다가 파견한 거냐면 미국에 파견을 한 겁니다. 미국의 보빙사, 청의 영선사, 일본의 수신사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가가 여진에게 내가 패한 거는 보병이라서 그렇다 기병을 만들어야 된다 별무반을 만들었대요. 자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윤관이죠. 윤관의 별무반 윤관이 이제 동북구성 축조 요게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동북구성. 강동육주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얻은 곳입니다. 스시마 선무 정벌한 것은 박위도 될 수 있고 이종무도 될 수 있어요. 쌍성총관부 수복은 공민왕 때 대표적인 업적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이번에 새로운 기구로 가가 설치가 되는데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를 했는데요. 풍년에는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곡물을 풀어서 물가를 조절한대요. 물가 조절 상평창이죠. 자, 그래서 상평창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죠. 중방은 무신정권기의 최고기구고 어사되는 관리감찰, 식목도갑은 법을 제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19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성계의 아들인데 두 차례 왕자에 난 이유로 왕위에 올랐다. 바로 이방원, 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종은 또한 육조직계제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태종의 무덤 헐릉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태종인데요. 태종은 호패법 실시, 사병역파 이런 업적이 있었어요. 탕평비 건립 영조죠. 현량가 실시, 이거 중종 때 조광조가 주장해서 중종 때 실시한 거. 호패법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후민정음 창제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세종대왕의 업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가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북한 유적도첩인데 가의 명령을 받은 김종서가 여진을 물리치고 육진, 사군 육진 어느 왕 때예요? 세종대왕 때죠. 세종은 후민정음 창제 이런 식의 문화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군육진 이런 식으로 영토도 많이 넓히고 스시마섬도 정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세종이니까 세종과 관련된 것은 바로 칠정산이죠. 농사직설, 우리 농법서, 칠정산은 우리 역법서였습니다. 장용현 같은 경우에는 정조가 만든 국왕의 친위부대, 경국대전 완성했으니까 성종, 나선정벌 같은 경우에는 북벌을 추진하던 효종 때 나선정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1번.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 옳은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가인데요. 가는 교육의 기능과 제사의 기능을 갖고 있고 또한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으로 현재까지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이거 서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 안동에 유명한 도산서원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서원이 됩니다. 근데 이거 왜 향교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향교는 국가기관으로 지방마다 다 있었어요. 지역마다. 하지만 여기 없는 지역도 막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밑줄근 의병장 누굴까요? 보시면 답안지에 왕을 비판해가지고 합격이 취소되기도 했대요. 이건 약간 TMI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의병장인데 붉은 옷을 입었다. 역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홍의장군 곽재우. 곽재우가 붉은 옷을 입은 건 사실 아버지 옷이었습니다. 붉은색 옷. 뭔가 튀잖아요. 자, 이 붉은색이 높은 관직이기 때문에 입을 수 있었던 아버지의 붉은색 옷. 홍의장군 곽재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밑줄근 이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전쟁 당시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 그쵸? 요 인조니까 이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청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결국에는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요게 맞겠죠? 양원수 정족산성, 요거는 병인양요입니다. 김윤우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한 것은 몽골의 침입 때 있었던 것이고요. 조명연합군 평양성 탈환 임진왜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가는 본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설치한 임시기구인데 임진왜란 이후로 너무 커졌어. 그래서 점점점 강화돼가지고 육조랑 의정부가 유명무실해졌다. 바로 비변사입니다. 국방 문제를 담당했던 비변사가 나중에는 세도 정치 시기에는 모든 것 국정을 다 총괄하게 돼요. 그래서 비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밑에 1번이 되겠죠. 자, 25번. 밑줄 그은 제도 무엇일까요? 군포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 균역법이죠. 균역법 실시. 바로 영조 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균역법 1번에 있네요. 자, 26번. 추사하면 추사 김정희 아닙니까? 바로 생각이 나셔야죠. 추사체. 김정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석학 같은 걸 해서 비석을 이렇게 탁본을 떠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고 고증을 했던 추사 김정희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27번 밑줄 그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낙신이 경상 우벽사로 있을 때 마구잡이로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이 백낙신의 수탈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진주농민봉기를 얘기합니다. 이 진주농민봉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퍼졌기 때문에 이것을 임술농민봉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철종 때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만들기도 했었죠. 1번 남쪽과 북쪽 논선에서 연합하였다. 이거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우정총국 개국축하여는 갑신정변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군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납치된 건 이모곤란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역시 3점짜리 문제였죠. 그리고 28번, 또 특이한 유형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게 된 게 고추, 담배, 여기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가 18세기 조엄에 의해서 일본에서 들어왔고 감자 같은 경우는 되게 늦게 들어와서 거의 이제 19세기에 청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어쨌든 18세기, 19세기는 조선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세기예요? 지금은 21세기예요. 그래서 이게 18세기, 19세기면 조선 후기예요. 그럼 이거 조선 후기고 여기 또 힌트 있네. 상평통보 환영. 아, 상평통보를 전국에서 이제 막 시장에서 쓸 수 있었구나. 상평통보가 전국으로 확대된 건 이제 조선시대 숙종 때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옳은 것은 국자감 나왔네요. 이거는 고려. 팔관에도 고려. 그리고 판소리 공연. 요게 조선 후기죠. 삼별초의 일원으로 훈련한다. 고려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밑줄 그은 조약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개항을 했대요. 운요 사건으로 이제 이거를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 여기 밑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가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면함이란 호를 갖고 있고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 요거 어려운 말로 계유상소라고 하고요. 을사늑역의 한거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을사의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렷또렷하게 생긴 저분은 최익현입니다. 기억하시죠? 최익현, 을사의병.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위정척사파로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라는 외양일치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북학의 같은 경우에는 박제가가 실학자
박제가가 주장한 것이고 신흥무관학교를 성립한 건 이건 이회영의 형제인 이석영 선생님이 설립했고요. 신라방성대국은 장지연이 황성신문에다가 을사늑약 이후에 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31번 밑줄근 이 사건 여기 보면 구식군인들이 밀린 금료 빨리 줘. 근데 밀린 금료에 별기군과 차별도 있었지만 밀린 금료 그 쌀에 막 썩은 쌀에다가 막 그런 걸 줘가지고 반발한 거. 이거 구식군인들 반란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당시 왜 왕비가 피란했던 곳이래요. 이 사건의 결과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에 배상금을 내게 되죠. 자, 그럼 보시면 그리고 이 이모군란을 진압할 때 청이 진압해줬기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이 강해졌다고 그랬어요. 집강소 설치는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부분, 조사시찰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관련이 없고 외교장각 도서는 병인양요 때 청의 내정 간섭 심화되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조천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2번. 자, 여기 보시면은 서재필이 창립했대요. 그래서 서재필이라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독립협회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밑에 힌트를 많이 줬어요. 토론회, 강연회, 만민공동회. 그렇죠. 독립협회죠.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회사령을 반포했대요. 회사령 같은 경우에는 1910년에 반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1910년대예요. 우리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부터 45년 우리 광복 이전까지 배웠었잖아요. 미국 공출대는 1930년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39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쨌든 30년대로 아시면 되고 남명북양도 1930년대 이때 이제 중일전쟁 이후부터 자,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도 역시 1930년대. 요거는 구체적인 연도보다 1930년대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입니다. 1910년부터 18년까지. 그래서 4번이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1910년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밑줄그은 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3.1운동 계기로 수립된 정부 바로 임시정부죠.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을 때 청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임시정부는 연통제 실시했죠. 독립공채 발행했죠. 구미위원부 설치했죠. 하지만 대한국국제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광무개혁을 실시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5번 어린이날 제정을 했다. 동학을 계승했다. 그리고 손병이 이거 나오고 개벽 신여성이라는 잡지 만들었다. 천도교죠. 손병희의 사위였던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환도 천도교 쪽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천도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 봉오동 전투를 승리. 봉오동 전투하면 홍범도 장군이 기억이 나야 되죠. 홍범도 장군의 특별수송기를 호위하는 6개의 전투기. 멋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 4번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3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거. 자,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했다. 우리 것 사용하자. 우리 민족 산업보호.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너네 물건 팔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받기도 했던 우리 물건을 사용하자.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8번 가에 들어갈 단체 일제경찰에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에 있는 가 단원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김익상, 김원봉이 만들었다. 김익상 나오면 의열단이 되겠죠. 자, 그럼 의열단 1번에 있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민족 유일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 가를 만들었다. 자, 기회주의자를 배제하고 일제와 맞서 함께 싸웁시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플러스 합쳐진 거 너무 중요한 단체 신관회죠. 신관회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밑줄근 이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황곡신민서사가 새겨진 이 전시물은 이때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막 무너뜨린 거야. 그거 그대로 전시했어. 그래서 이거를 일명 홀대 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기는요. 민족성을 말살시켰대요.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켰다.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라고 했어요. 민족 말살 통치 같은 경우에는 30년대입니다. 그 만주사변부터 해가지고 이제 1931년부터 1945년 그러니까 중일전쟁 이후부터 그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중일전쟁부터 광복때까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937년부터 45년 요 시기. 자,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41번. 몽양 여운형의 생애와 활동. 여운형 묘소 여기 선생님 동네 여기 우리 집 뒤쪽인데 여기 보면은 몽양 여운형 선생님은요 이런 좌우합작위원회도 했었고 건국준비위원회 준비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건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해외 특사는 이준, 이위종 그리고 이상설. 그래서 이제 아니고 암태도 소작쟁이 아니고 소작쟁이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요. 이 1954년 7월 27일 요것만 보더라도 6.25 끝나고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고 가전쟁의 정전이래요. 자, 그러면 50년대 역시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공포로가 석방되다 이 중간에 들어간 거 맞죠? 왜냐하면 정전협정 바로 직전에 이승만이 방공포로로 석방을 합니다. 맞고요. 하지만 미소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요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미소공동위원회는 우리가 46년, 자 그리고 47년 이렇게 한 번, 두 번 열리게 되는데 요게 광복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연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이 다시 빼앗긴 거 맞아요. 그리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 중에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시기와 다른 6.25 전쟁 이전에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에 그때 만들어졌던 거 바로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3번 가에 들어가 민주화운동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다. 이승만이 하야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혁명 4.19 혁명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가정부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준공식. 이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에 만들어졌죠. 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겠죠.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옳은 것은 삼저호왕, 요건 전두환 정부 때 1980년대 그리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것이 바로 박정희 때죠. OECD 가입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때 김영삼 정부 때, 그 다음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거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체결이 됐고요. 그것을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서 뭐 발효하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고 체결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5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약간 빅데이터 막 모은 거네요. 이 인물과 관련된 주제요. 금융실명제, IMF, 문민정부 역시 김영삼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 조선총독부도 철거했고 역사 바로 세우기 국민학교로 초등학교로 바꿨고 그리고 뭐 YH 무역 사건 때 국회의원이 제명되기도 했었던 김영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 통일 노력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대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얼굴만 봐도 노무현 대통령인 걸 알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14 남북 정상선언이 있었죠. 6.15 남북 정상선언은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정부 때, 14 남북 정상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7번. 이거 가나다 일어나는 순서. 여기 보시면 우리 서울에게도 청요직을 허용해 주십시오. 서울. 요거 조선시대잖아요.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서울이잖아요. 첩의 자식. 그래서 첩의 자식인 서울도 높은 관직 오르게 해줘라. 요거 조선 후기.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라. 요거 일제강점기. 자, 그리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만적의 난 고려 때죠.
최충원의 산업이 무신정권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다면 고려가 제일 앞이고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다 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나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48번 이것은 보시면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 가장 동쪽 누가 봐도 독도죠. 자, 그래서 선장님하고 뭐 이렇게 일기가 막 나왔어요.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로 우리 땅인 거를 밝혔다고 막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독도라는 걸 알 수 있죠.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민속놀이 문제가 나왔네요. 그림만 봐도 제기차기인 거 알겠다. 자, 어쨌든 그 엽전 가지고 이렇게 한지로 접어가지고 발로 차는 거 선생님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요. 제기차기 3번입니다. 자, 마지막 50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요건 조금 까다롭게 나온 건데 보시면 삼국시대 여기에 상당산성이 있고요. 그리고 서원경이 여기에 원래 있었고 조선시대 관아 건물인 청년각이 있었어. 사실 이거 다 어려운 힌트야. 이게 쉬워. 직지, 흥덕사에 있는 직지. 직지하면 어디가 유명합니까? 바로 청주죠. 청주 흥덕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지역 문제였어요. 이렇게 50번까지 쫙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합격하셨나요?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오답 노트 내가 어디서 틀렸고 뭐를 몰랐는지 다시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은 나중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